벌써 5년 전에 뭐 소송 문제로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거의 한 1년을 재판을 했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1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랬겠죠.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먼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먼저 고소를 했으면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고소를 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만에 기사가 났어요. 고소장 접수하고 제가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기사가 나니까 너무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되게 어떤 수치심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돈 보고 남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민아 엄마한테만 얘기해봐. 네가 진짜 10억을 썼어? 이러시는데 순간 그래도 이만큼 쥐고 있던 전투력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기사랑 언론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예, 지금은 그냥 방법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게 5년이 된 거예요. 그냥 남녀 사이에서 젊은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사귀는 과정에서는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주고 서로 좋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정민 씨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한 어려운 일에 휘말리게 됐을까? 헤어질 포인트가 몇 번 있었다. 그때 헤어졌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처음엔 있었었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게 잘 믿어요. 네, 뭐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가 약간 이러는 편이고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잡아둘 수 있는 애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고 쭉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요. 사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풀어가는 갈등이 있고요. 서로 소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그냥 상대방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비슷한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근데 저도 이게 정말 뭐 되게 꺼내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처럼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딱 올라오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핸드폰으로 막 엄마한테는 안 했었던 것 같고 친구라든지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받는 사람한테 일단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왜 엄마한테 말 한 번도 안 했어? 뭘요? 그런 말을. 아 마지막에 근데 그거는 뭐 엄마한테 얘기해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억울하면 설명을 해야죠. 뭔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정민 씨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그 5년 전에 왜 그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그 힘을 왜 잃냐 하면 그 일 역시
정민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갈 만한,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당성에 탁 타격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 세상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막 사람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세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누구랑 확 가까워지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본능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엄마마저도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짐을 얻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와 정민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면 나래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죠. 윤지 씨는 이 상황은 내 선에서는 핸들링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그렇죠.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 정민 씨는 본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확 공포가 일면서 무력감이 생기니까 손을 놔버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아주 마음으로는 처참하고 비참하다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딸이 힘들 때 엄마한테 와서 잘 얘기하세요. 네. 잘 안 오죠. 네네. 네.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얘를 봤어요. 방송에서. 그날따라 얘가 온 거예요. 비는 쏘러 오는데 나도 말을 못 하겠고 얘도 말을 그냥 엄마 그러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뉴스는 봤지만 뭐라고 물어보기는 싫고 지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말을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여기 왔다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러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해에 자살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 뉴스 나오면 자꾸 그런 걸 쳐다보는 거야. 혼자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제발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던 건데 이 딸이 너무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를 알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면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한숨을 푹 쉬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보통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텐데 왜요? 이 김정민 씨는 내가 또 엄마한테 미안한 짓을 했네. 맞아요. 지금 그 생각 들었죠? 네. 이런 얘기인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정민 씨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민 씨께. 죄책감이 너무 컸고요. 엄마가 남동생 임신하고 만삭이셨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이렇게 휙 던져버리고 엄마가 차에 치이셨어요. 엄마는 이제 만삭인 몸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남동생을 낳을 때까지 병원 생활을 하셨었죠. 막 며칠 동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가지도 못했었어요. 막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셨던 몇 가지 일들은 좀 되게 놀라울 만큼 되게 희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놀라워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엄마니까 가능한 건가? 다른 엄마들도 그런가? 우리 엄마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 됐어. 네. 자식이 물에 빠지면요 내가 들어가고 그냥 뛰어드는데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1초의 망설임이 없는데요. 근데 자식이 구해준 부모한테 물에 젖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으스러지게. 자, 안고 계세요. 네. 태어났을 때도 고맙고 살면서도 엄마한테 진짜 힘이 되어준 지금 내 옆에 서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솔루션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모녀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사회적 시계를 맞춰보는 그런 거 좀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시기요? 엄마 10살 때와 정민 씨 10살 때 이게 사회적 나이, 사회적 시간을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죠. 이걸 맞춰보는 건데요. 그때 또 기억을 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서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공감하는 부분과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가까워지죠.